예, 이번에 물상론 정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명리학의 물상론. 자, 정화의 상징 및 회귀의 조건 보겠습니다. 정화는 달, 별, 가로등과 같다. 즉, 병화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화, 태양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정화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달, 별, 가로등과 같다. 정화는 가로등 비치거나 별빛 혹은 달빛이다. 정화는 달, 별, 가로등과 같으므로 이상세계를 말한다. 약간 정신세계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고 남녀 상열지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밤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남녀 상열지사가 대낮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로등으로 어떨 때 가로등으로 보냐? 자, 원국에 수가 없는 경우. 원국에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가 없으면 가로등으로 논한다. 정은 일반적으로 별인데, 별로 보는 게 맞는데, 원국에 물이 없으면 가로등으로 보는 이유는 비가 오는 날은 하늘의 별이나 달이 보이지 않는데 가로등은 보인다. 즉,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가로등이다. 자, 비가 오는 날은 하늘의 별, 태양이 보여야, 아니, 별이 보여야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하늘의 별이나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가로등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가로등이다. 따라서 원국에 물이 없으면 가로등으로 본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책자에 보면. 자, 별빛인 경우 원국에 개수나 지지의 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별빛으로 본다. 개수나무는 뭐 그냥 우리가 우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별빛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달빛인 경우는 어떨 때도 달빛이나, 원국에 임수가 있는 경우, 임수는 뭐예요? 큰 호수나 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큰 호수나 바다에 달이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달빛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국에 임과 합을 하고 있으면 달로 논한다. 정임 한목이니까요. 정임 한목은 한목과 같이 달은 물을 주관하고 있다. 즉, 민물, 썸물 다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달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물 끌어다니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거 관련됐을 때는 달로 본다. 자, 가로등일 경우, 목에 있거나 목운이 길하고, 왜? 가로등이 달아있으려면 저기 세워져 있는 때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전봇대라든가 전부 콘크리트가 아니고 옛날에는 뭐 있어? 나무를 했었죠, 나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도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있어야 가로등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 목이 있거나 목운이 길하고 수운도 길한다. 목이 이제 전부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화가 가로등인 경우 원국에 목이 없거나 약하면 능력 발휘하기 힘들다. 어렵다. 자, 전봇대를 등을 매달아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이 목이 많으면 오히려 불볕이 흐려질 수도 있다. 정화는 가로등인 경우 매달릴 수 있는 나무 같고, 운명의 시간이 밤으로 올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병화는 낮에 태양이기 때문에 낮 시간으로 흘러가야 좋은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밤 시간으로 흘러야 제때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밤 시간으로 흘 경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가로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빛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억지 해석인가요? 자, 3번. 별, 달, 가로등의 차이. 밤 시간에 빛을 발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뭐냐? 가로등은 땅에서 일정한 거리 위에 매달려 있으므로 지지대, 즉 목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은 가로등을 받쳐줄 지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 낮은 높이에 있는 거고, 달은 하나의 모로 사지 원국에 임수가 두 개가 있으면 좋지 않다. 서로 합을 다투는 거죠. 대운에서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별은 속세와 떨어져서 멀리 살아간다. 그래서 정화가 많으신 분들, 특히 정화일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은 속세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본다. 그러므로 정신세계와 예술계통, 교육계통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 같아요. 정신세계와 예술계통, 교육계통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별이. 특히 별은 방향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 같은 거 보면서 바다를 항해할 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을 뭐한다?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신세계에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간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뭐예요? 약간 사람들에게 혼란기, 정신적으로 혼란할 때 그거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그런 교육에 그런 세계가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정신세계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낮 시간에는 빛을 발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들 가끔 낮에 달이 떠 있는 경우 볼 수 있어요. 태양하고. 근데 그런 거는 존재감이 없어요. 태양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이 정화는 낮 시간에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이 더 하나 오면 본인의 밝기가 더 줄어든다. 존재감이 더 없어지는 거죠. 자, 정화의 물상론적 해석 볼게요. 요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같은 정이 하나 더 오면 본인의 발치력이 줄어든다. 자, 촛불이 하나만 있으면 어두운 불꽃에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있으면 그 촛불 하나 존재감은 굉장히 특출하죠. 근데 촛불이 막 11개가 켜 있으면 전체적으로 밝기가 어려우지만 그 촛불 하나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밝기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자, 정화의 물상론적 해석. 정화가 가로등과 같을 경우 가로등의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즉 목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어두운 시간이 되어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로등은 항상 켜있기 때문에 사람을 인도하며 어둠을 밝히며 살아간다. 약간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화가 나무가 많은데 많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나무에 의하여 가로등 불빛이 흐려진다. 그렇죠? 아까 나왔었죠. 정화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로등 하나밖에 없는데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 그 나무에 의해서 오히려 가로등 불빛이 흐려진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밝기가 흐려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뭐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불은 방에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학문적인 존재다. 권위와 사람의 생사이탈권을 지닌 법률가가 되어도 학자적인 법률가가 되는 것이었다. 즉, 이 등불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학자풍, 약간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술세계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정신 영혼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학자도 약간 그런 거죠. 자기가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법학자 사주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학자적인 법률가가 되는 게 좋다. 그럴 경우 크게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된다. 자, 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법이나 금융, 경제에 종사한다고 하죠. 이과면 의학이라든가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금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화가 대운에 경금운이 오는 경우는 뭐예요? 재성인 거죠. 등불은 원래 사람을 인도하는 등불이니 재물을 붙일 경우 외화 내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재물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해야 좋은 시기다. 자, 정화는 사람이 정신세계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대운에서 정화가 와요. 아니, 경금이 와요. 그러면은 정화 입장에서 경금은 재물이에요. 그럼 재물을 비치게 되면 이제 정화가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재물은 뭐예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그 정화가 좀 별로 실수가 없을 수 있다. 외화 내빈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재물을 탐하지 말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밤 시간에는 빛난다. 해자축이죠. 밤에 정화는 사오미 오르는 해갈 경우 어두워지고, 그렇죠. 낮 시간을 흐르면 사오미로 흐르면 당연히 정화는 존재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두워지고 해자축 운으로 행할 경우 밝아진다. 정화는 운이 신유술 해자축 인묘로 행하면 밝아지고 진사오미로 행하면 어두워진다. 똑같은 이론입니다. 원국이나 대운에 있는 사화가 사유축을 갖게 되면 정화가 일시로 밝아진다. 그렇죠. 자, 원국이나 대운에 있는 사화가 사유축을 하면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금 시간은 이제 어두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사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화 하나가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밝아진다. 정화 입장에서는. 자, 원국에 사유축이 있으면, 자, 유금을 많이 할수록 유금이 사화 합을 하기 때문에 사화가 없어지게 되므로 사화가 제거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금은 입으로 봐요, 입. 그러니까 물상론에서 입으로 봐요. 그래서 사유축이 있어서, 사유축이 있는데, 유가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면 뭐예요? 유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사화하고 사유축에서 사를 전부 없애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화가 제거된다는 거죠. 그럼 사화가 제거되면 뭐예요? 정화가 밝아지는 거죠.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말을 많이 할수록 정화가 밝아지기 때문에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 직장에 직업을 선택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대운 자수가 원국의 오화를 충하는 경우, 좌우충이죠. 좌우충, 충하는 경우는 오화가 충하면 어떻게 돼요? 오화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뭐가 해야 돼요? 오화가 어두워져요. 그러면 정화가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오화가 있어서 자기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수가 오는 경우, 자수대운이 오는 경우, 그렇죠? 자수대운이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정화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운의 흐름이 임묘진, 그건 뭐예요? 낮 시간이죠. 그러면 정화불빛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는 뭐예요? 3시 반에서 5시 반. 그러니까 새벽녘이죠. 그러면서 점점 해가 뜨니까 정화가 새벽녘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별빛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정화불빛이 서서히 약해진다. 자, 미토 대운이 뭐예요? 미토는 원래 토잖아요. 그쵸? 대운이 오면은 해묘미가 되면 정화는 밝아질 수 있다. 해묘미. 자, 미토가 원래는 낮 시간이죠. 그쵸? 낮 시간인데 해묘미로 가버리면은 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 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 그럼 더 밝아진다. 대운이 진묘인 거꾸로죠. 이런 경우는 묘부터 정화가 밝아진다. 이는 새벽 3시 반, 5시 반, 묘는 5시 반에서 7시 반이니까 이럴 때 대운이 진묘인으로 갈 때는 묘운부터 정화가 밝아진다. 사오미 대운이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조는 명예를 추구해야 기라다. 자, 원국의 수가 많은 경우 수와 관련된 일을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사주에서 직업을 택할 때 그 오행이 많은 걸 갖고 하면은 결심을 있는 거고, 오행이 없는 걸 갖고 사주에 없는 오행을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사주에 원국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결실이 약한 거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국의 수는 뭐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관이죠. 그래서 수와 관련된 일을 하면 정화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인, 경찰, 검찰, 정보계통과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 일할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화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게 밤에죠. 정화는 밤의 위력을 발휘해서 밤에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병화는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무 투명해요. 저 같은 사람은 병화일주는 그냥 얼굴이 다 쓰여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를 파악하기 쉬워요. 그쵸? 병화일주들은 감추질 못해요.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거를. 그래서 다 파악을 하는데 정화는 이 속이 깊어가지고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화는 약간 은밀한 일을 할 때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에 하나의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원국의 재성을 화의 극을 막을 수 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 금이 재성이죠. 화가 정화일주가 금이 재성인데 원국의 재성을 화의 극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그 경우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냥 이거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 하나의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케이스로 봐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또 부부간에 해로하지 못할 경우 재물이 터진다. 묘유충이 되어야 유금을 끌어올 수 있다. 묘유충이죠. 아까 유는 뭐예요? 유는 입이라고 그랬어요. 경호대운에 경호 5가 왔죠. 5화가 왔을 때 좌우충으로 5화가 자수가 제거 약화되나 진토와 유금이 합을 하여 제거된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인대운에 인신충으로 금이 약화되고 을경합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가로등 지대가 살아난다. 뭐 이런 경우 다 이제 특별한 케이스니까 한번 그 시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낮의 시간이 어두운 밤의 시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하다. 수는 뭐예요? 방위가 북방이고 해자축이기 때문에 밤이에요. 그래서 낮의 시간이 어두운 밤으로 시간을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의 운이 오거나 수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을 경우도 편하다. 수에 관한 사항이 뭐죠?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게 수에 관한 거죠. 수가 해외, 물류, 유통, 음식. 그래서 이런 것과 인연을 맺을 경우 더 편하다. 따라서 원국의 수가 미약하고 수운이 늦게 오는 경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 재와 관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자, 정화 입장에서 금이 재성이고 관은 수죠. 낮의 시간이 어두운 밤의 시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하므로 수의 운이 오거나 수에 관한 상황 개념을 맺을 경우 더 편하다. 앞에서 했고요. 자, 원국의 수가 미약하고 수운이 느껴오는 그 능력 발휘 어렵다. 앞에서도 했죠. 원국의 수가 부족해도 수운이 올 때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원국에만 수가 있고 대운에서 수가 운이 오지 않으면 원국에 있는 수에 의하여 사랑을 줬다. 당연한 거고요. 자, 원국에 금과 수가 있으나 늦게 수운이 올 경우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재물이 맡긴다. 자, 원국에 정화가 있는데 금은 뭐예요? 재성이죠. 수는 뭐예요? 관이에요. 근데 수가 없어요. 자, 경금이라든가 금은 뭐가 있어야 놓을 수 있다? 수가 있어야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철을 재련할 때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식히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만 금이 놓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금은 좀 다르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가 있으면 망칠 수가 있어요. 다 다듬어진 보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원석인 경금 같은 경우는 이 수가 있으면 더욱 재련해서 잘 단련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과 수가 있어요. 원국에. 그런데 수이 느껴질 경우, 자, 수가 늦게 오면 뭐예요? 해외로 가면 뭐예요?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가 해외를 가면서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 수 기운을 받아들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경우 해외 가면 좋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명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좋겠죠. 왜? 수가 없는데 수가 있어야만 경금이 잘 발동을 해서 재성을 모을 수 있는데 이 수가 없는데 재성을 타면 안 되겠죠. 차라리 수가 관이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수기운이 생기겠죠. 그 수기운으로 재물을 더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차라리 명예를 택하면 수의 기운을 얻어서 금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재성을 더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유추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원국에 수가 있으면 재성인 금이 놓을 수 있으므로 금수운의 사업으로 성공한다. 방금 설명했고요. 을경합이 되면 경금이라도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원국에 수가 없는데 임수계수운이 와도 정의만 무계합으로 수가 사라지는 경우 비록 재운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수가 오기는 오는데 그게 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 무계합. 자, 개수가 오는데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어요. 무계합으로 해서 화로도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임수가 오는데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임한목, 이미 임수가 없어져 버리고 목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런 경우는 수가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재운이라 해도. 정화일주가 재성인 금은 물이 있어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사주 원국에 물이 없어서 재성 활동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도 약할 수 있으나 대운에서 임수개수가 오더라도 정임한목 무기화파로 수가 없어지는 경우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계유 대운에서는 무기화파로 겁재로 작용하므로 동업이나 사업을 자제해야 된다. 자, 계유 대운에서 무기화파로 겁재로 작용한다. 정화입장에서는 화파, 무게, 무토와 개수가 합하면 병화로 되나봐요. 그래서 겁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국에 수가 없어 수를 지향하는 경우, 수가 없기 때문에 수를 이제 지향하는 경우, 가로등은 어두운 밤에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람 이동할 때 필요한 신발이나 움직이는 차와 관련된 영업을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좀 독특한 것 같아. 정화일주 여자에게 금이 재물인데, 그쵸? 수가 없는 경우는 금을 사용할 수 없는, 수는 뭐예요? 남편이죠. 배우자죠. 재물을 모을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런 경우는 관성인 수가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결론은 같대. 물상론에서 금이 활발하게 놀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정화일주에서 수는 배우자, 남편을 의미하고 재물은 금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서 재물을 늘리긴 쉽지 않다. 이럴 경우는 남자가 있으면 더 재물을 늘리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은 사와 해수이고 자동차는 인목과 신금이다. 자, 인목과 신금, 이신자입니다. 이신자, 오은송이 할 때 신, 지지. 그리고 사와 해수는 신발로 보고 자동차는
임목과 신금이다. 이건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신사해 뭐 이런 게 다 겹칠 때 이걸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재운이 오기 전까지는 사업보다는 가급적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잠깐만요. 재운이 오기 전까지는 사업보다는 가급적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원국에 재성이 있어도 원국에 수가 없거나 수운이 오지 않으면 재물과 인연이 없다. 또 같은 얘기죠. 원국에 재가 있어도 재운이 오지 않는 경우는 해에서 사업을 하면 길하지만, 자, 수가 해로 간 건 수가 필요해서 그런 거죠.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실속이 없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라도 원국에 재성을 끌어오는 경우 재운에 재물이 생긴다. 재운이 끝나면 가급적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그렇죠? 자, 사주 원국에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때는 많이 버는데 그때 살 생각이 드는 게 그 재물운이 뭐예요? 재성운이 끝나면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잘 감춰둬라. 뭐다? 부동산에. 현금 갖고 있으면 다 나갑니다. 그냥 부동산에 이제 뭐 묻어두고 그냥 이거 꼭 담고 있으면 주변 사람 모르게, 그러면은 뭐 자기 재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상담합니다. 상담이 아니라 그냥 조언이죠. 어드바이스 그렇게 해줍니다. 재혼이 끝나면 가급적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운에서 암합으로 재성을 끌어오거나 충으로 재성을 끌어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유축, 모유축으로 재성을 끌어오는 경우, 자, 다 유금이 재성이에요. 사유축, 병신합, 모유축으로 재성을 끌어오는 경우, 재성운에 경금이 왕성할 경우 경금을 유통시키는 사업이 좋다. 만약 경금이 연월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나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 좋다. 정합장선 경금이 재성이죠. 그럴 때 이때 연상의 여자, 자, 연월에 있으면 다 조상이라든가 부모 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이 많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좋다. 그렇죠?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이 재물인데 연간이라든가 월간이 있으면 뭐 나이 많은 여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도 좋다. 같이 하거나. 인연이 없다고 되네. 재성운에 경금이 왕성할 경우, 경금을 유통시키는 경우 사업이 좋다. 만약 경금이 연월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나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 왜 그럴까요? 재성운에 경금이 왕성할 경우 경금을 유통시키는 사업이 좋다. 근데 경금이 연월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나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 그 다음에 겸금과 인수가 함께 있을 경우, 임수는 뭐예요? 관이죠. 그래서 경우 조직생활을 통해서 재물이 생긴다. 특히 연간에 임수가 있으면 공직과 인연이 있다. 임수가 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연간에 있으면은 천년운이기 때문에 일찍 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네요. 만약 경금이 연월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나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경금이 연월에 있으면 정화 입장에서는 부모와 조상 자리에 경금이 있으면은 부모의 돈이 되는 거죠. 부모의 돈. 아승각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흙탕물이 되는 운에는 법적인 문제는 경찰서로 출입할 수 있다. 자, 임수가 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흙탕물이 되어버리면 뭐예요? 기토타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관에 탁기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원국에는 재성이 있으나 수운으로만 흐를 경우 자신보다 타인의 재물을 늘려주는 삶을 산다. 자신이 이제 그 남의 재물을 늘려주면서 하는 경우죠. 일찍 해와,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나 수운으로만 흐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일찍 해와 인연을 맺을 경우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명제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면은 해외와 인연이 많다고 하는데도 어떤 가끔 예외적으로 보면 일찍 해외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주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물상론 책에 보면은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해외와 인연을 맺을 경우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명조, 연지의 횟수가 해묘미로 인해
합으로 수가 사라질 경우, 그렇죠? 연지의 횟수가 있으면은 나한테는 해외 일찍 인연을 맺을 수 있죠. 근데 그 횟수를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일찍 연간이라든가 연지라든가 월지에 있는 그 수를 합구해서 수를 없애버리는 경우, 그럼 뭐예요? 해외와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은. 이론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횟수가 해묘미로 인해서 인해한목 이런 경우로 해서 합으로 수가 사라질 경우는 수와 관련된 인연을 맺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나 남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는 명종, 아들이나 남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진 명종, 사유축의 금이 시지에 인해합으로 놓을 수 없게 된 경우, 홀로 살아야 재물이 생기는 명종, 을미대운에서 해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로 인해 재물이 생기는 명종, 수관성이 있어야 금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거 설명했고요. 해외 유학을 하면 부부 인연을 맺기 어려운 명종, 해미합으로 형성되는 묘목이 유금과 충돌, 기토 탁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외 유학을 하게 되면 부부 인연을 맺기 어렵다. 이건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미합, 해묘미죠. 해묘미 목국으로 형성되는데, 자, 유금과 충돌, 묘목이 유금과 묘유충, 그 다음에 기토탁임 되는 경우, 기토탁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외와 유학을 하면 부부 인연을 맺기 어렵다.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을 경우 재물이 높아지는 명주,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목이 강해져서 유금을 극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는 것 같아요. 정화 입장에서는 유금이 재성인데 공부를 많이 하면 간목이 커지죠. 목이 커지면 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금이 오히려 극을 당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진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지에 사화가 두 개인 경우, 자, 사화도 입으로 봐요. 사화. 아까 유금도 입으로 봤어요. 입술. 그러니까 사화도 유금, 그러니까 유금은 외국어도 돼요. 외국. 그러니까 사화도 입으로 보기 때문에 입이 두 개인 형국이므로 입에 관계된 것과 인연을 맺을 경우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사유축. 왜냐하면 사화가 사유축, 유금을 끌어들이잖아요. 정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금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화를 많이 쓸 수 있는,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입에 관계된 뭐예요? 교육, 영업, 외국 음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재물이 더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자, 병정에서는 목이 필요하다. 자, 병병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어요. 그다음 병정은 하늘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차단해야죠. 끈을 차단하는 방법은 가운데 간목이 있어서 목으로 이거를 큰 나무로 차단시키거나 이거를 시차를 벌려서 해외로 보내버리는 하나를 정반대편으로 보내버리면, 여기는 낮과 밤을 서로 바꾸는 대로 보내버리면 해결되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국에 병화가 있거나 병화운이 오면 현실과 이상사에서 갈등을 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한다. 자, 정화일주가 그렇죠. 정화가 있는데 해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화, 병화 중 어느 하나를 제거를 해야 기라다.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운, 양쪽을 차단시키는 그 목과 관련된 직업이 좋습니다. 정화일주가 병화운에는 병정 갈등으로 현실과 예상 사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려주는 목과 관계된, 즉 공부를 많이 하면 간목으로 병화가 제거된다. 간목은 고등교육이에요. 대학교육 이상. 정화일주가 원국에 있는 병화가 있는데, 정화일주에 원국에 있는 병화가 있는데 대운에서 화의 기운이 살아오는 경우, 즉 병화가 더 오거나 인옷으로 화국으로 흐르는 운이 오거나 병화가 임수에서 빛남으로 임순이 오는 경우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화랑 있는데 병화가 더 돋보이는 경우는 겁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업을 더 확장하지 말라 뜻이죠. 밑에 인옷으로 오거나 임수가 와서 병화를 더 띄워줘 버리면 나보다 겁재인 병화를 더 띄워주기 때문에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원국에 병화가 있는 경우 가급적 사업보다는 직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정화한테 병화는 겁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업보다는 명예나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병화가 되살아오는 운이 오지 않고 해외와 인연을 맺는다면 사업을 통해서 능력발휘할 수 있다. 이때는 정화가 병화에 가리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국에 병신합이 되어도 신금운의 병화가 제거될 수 있다. 병신합으로 신금이
병신합으로 병화가 제거되니까 그럴 수 있죠. 이때는 동업만 하지 않으면 길하다. 병신합이 되어도 병화는 급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화는 합거되고 병화가 왕성한 운으로 행하면 병화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정화가 2인자죠. 근데 자기는 합거돼 버리고 병화가 또 밝아져. 그러면 병화의 삶, 병화처럼 자기 인생이 정화의 삶에서 병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화일주가 병화에 있는 경우 병정갈등 사주라고 볼 수 있으나 가령 일천간에 정화가 시천간에 임수와 간합을 하여 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달빛의 나무를 가리고 태양만 뜬 형국과 같다. 그러므로 태양이 높이 떠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경우는 정화일주지만 태양이 뜬 것과 같으므로 태양이 뜬 시간은 낮 시간이므로 낮 시간인 사오미가 왔을 경우에 더 좋다. 운에서 정화일주가 시에 병화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병화가 강해지고 정화는 약해진다. 병화를 제거하는 운이 와도 병화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시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정화에게 병화가 있으면 본인은 큰 태양이 아니고 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리더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큰 태양을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의하여 리더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로 부모 다음으로 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업으로 이어받거나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지닌 경우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모 자리에 병화가 있고 자기가 정화인 경우는 그 병화의 덕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즉 정화가 여러 개 떠 있는 경우죠. 정화가 여러 개인 경우 본인의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까 그랬어요. 하나만 있으면 돋보이는데 여러 개 있으면 자기 존재감도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 형제, 핏줄과 어울려 사업을 하는 경우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별이 여러 개의 형국인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는 조직생활을 할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설기가 지나치면 화토 중탕이 됩니다. 자, 화토로 제가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화와 토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 화토 중탕 사주라고 보신대요. 자, 주식은 정황판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화로 봅니다. 주식은. 그래서 내 사주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이제 우리 옛날에 주식은 뭐예요? 정황판 가서 객장에 한번 가보세요. 증권 객장에 한번 빨개요. 그 정화로 본다라고. 태양은 아니죠. 정화로 봅니다. 경금일주에 임수가 있는 경우에 대운에 정화대운이 오면 정임 한목으로 목을 만들고 그 목은 경금일주에게 재성이 되므로 이런 운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본다. 경금일주에 임수가 있는 경우 정화가 오면은 정광이 주식이 되는 거죠. 정화가 주식이 되면은 정임 한목으로 목은 뭐예요? 경금일주한테는 재성이 되죠. 그런 경우는 주식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지에 사화가 있는 경우는 천간의 병화와 같으므로 사화가 두 개나 있는 경우 정화는 같이 존재하는 밝음에서 제육권을 하지 못하므로 정화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는 경우는 투자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즉 주식에는 재물이 없을 수 있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정화가 자기 존재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도 좋지만 정화가 병화라든가 이 사화에 의해서 자기 존재감을 없애버릴 경우는 겁재가 운이 오는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 뜻이 됩니다. 병정 갈등의 경우 해외와 인연을 맺어야 하나 초반 때 대운에서 임수와 신금이 오는 경우는 정임 한목 병신합수로 병정 갈등이 사라지게 되므로 어려서 해외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죠? 자, 병정 갈등의 경우는 해외로 간다고 그래서 해외로 가면 좋은데 그 병정 갈등을 없애버리는 운이 초년에 와요. 자, 병화화가 있고 내가 정화일주인데 병화가 연간에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연간은 어릴 때잖아요. 어렸을 때 병화를 병신합수로 해줘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병화일주인데 정화가 임수가 와서 정임 한목으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병정 갈등이 해소돼요. 그러면 병정 갈등을 해소하러 해외에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해외 유학 갈 필요가 없다. 해외 유학 가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정화는 가로등과 같아서 가로등 밑에서는 책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화일주에게 유금은 재성인데, 그쵸? 유금은 재성인데, 재성이 약한 경우에는 목이 의미하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유금이 무뎌져요. 유금이 무뎌져서 재성이 약하게 되므로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는 경우 재물이 높아진다. 자, 정화일주에게 있어서는 유금이 재성이죠. 유금이 재성인데 그 유금이 무디어지는 것보다 목이죠. 목이 기운이 세지면 무디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배우지 않을수록 좋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유금이 무디어져서 재성의 운이 없어진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 정화의 물상론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사주를 하시면서 실관을 하시면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설명했던 것을 이치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다가 이제 전통 고전 관법에 의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물상론을 응용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